상승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좀 저게 나왔고요. 자, 미증시 같은 경우가 금융주들은 약세를 좀 보였지만 기술주들은 반대로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금융주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면모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 지금 기술주들로 좀 수급들이 많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 보니 반도체 쪽이 역시나 강세입니다.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자, 이런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끼칠 영향들이 반드시 분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다음 달 4월 달 2분기에서도 관심을 두셔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쪽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 그 이후에 만약에 삼성전자에서도 괜찮은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을 낸다든가, 컨센에 부합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죠? 컨센만 딱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좀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2차,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가 올랐지만 2차적인 급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아요. 그죠? 3등 업체가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점, 그런 점을 미뤄볼 때 삼성전자도 괜찮지 않을까, 컨센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은행 대출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현상은 여전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은행 대출이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계속해서 파산 사태가 이루고 있다라는 점, SVB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은행 대출을 축소하고 있어요. 몸살이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때 돈줄이 없으니까, 그죠? 유동성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현상은 여전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 장세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주 위주로 강세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부분, 요거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반도체주 위주의 강세가 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며칠 동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지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페스, 테스나, 에이펙트, 이렇게. 이게 언제 찍어드린 거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서 지금 이틀 연속 계속 강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그죠? 네페스, 테스나, 에이펙트. 자, 이렇게 해서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일회성으로 끝날 테마 섹터군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호재 소식들, K칩스법 이런 것들, 그죠? K칩스법도 이제 호재죠, 사실상. 그래서 투자를 이제 증설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유롭게 이제 투자 증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네페스, 테스나, 에이펙트가 역시나 뭐 주가에서 굉장히 좋았다. 자, 덜 오른 종목들을 지금부터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요. 자, 오늘 선뉴스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 역시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위주로 일단은 포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좀 보여드리면, 자, EU가 녹색 전환 가속을 위해서 2030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42.5%로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상향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정책이라는 게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30%로 할게 라고 했다가 점점 지나가다 보면 야,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 하향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EU가 전기차 전환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랐죠. 그죠? 그리고 풍력도 제일 빠릅니다. 자, 그래서 녹색 전환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가장 높이는 게 어디예요? EU예요.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에서 제일 빨라요. 미국이 오히려 느려요. 전기차도 느려져. 전기차 지금 전환도 사실 느려요. 중국보다 느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또 나라의 이제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태양광 쪽은 중국 쪽이 지금 일단 1등이죠. 그죠? 태양광은 중국 쪽이 1등이에요. 하지만 풍력 쪽은 다르죠. 풍력은 다릅니다. 유럽 국가가 또 1등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 물론 이제 중국을 앞으로 계속 견제하고 미국의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겠고 2030년까지 중국을 계속 견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중국이 1등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볼 때 혹시나 나중에 또 중국이 또 위상을 더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태양광 쪽보다 풍력 쪽이 앞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사실 피하기가 좀 어렵고 중국을 뭐 2030년, 2050년까지 계속 배제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기 투자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에는 저는 풍력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랑 태양광 이게 두 가지가 다잖아요, 사실상.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린 수소를 뽑아 올릴 때에도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것도 다 이거 아시죠? 그린 수소 만들려면 뭘 이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천연가스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뭐? 태양광, 풍력. 요걸로 만들어야 돼요. 요걸로. 원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두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린 수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이 중요한데 태양광은 중국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가격 경쟁을 중국을 이기기가 아직도 어려워요. 태양광 쪽은. 셀이나든가 모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고 그리고 거래처들이 유럽, 미국, 유럽 북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좀 독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풍력 타워라든가 그죠? 뭐 하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국내 업체들을 좀 관심을 오래도록 잘 두시면 여러분들이 제2의 2차전지 느낌으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풍력 쪽을 좀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게 좋아요. 한 2, 3년 정도 내다보세요. 투자를 할 때 뭐 2, 3년 정도도 내다보지 않고서 몇 배의 수익을 바란다는 건 사실 너무나 큰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갑자기 풍력이 확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2차전지처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장기 투자 관점으로 처음부터 접근하셔라. 그럼 큰 수익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쨌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인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지금 사실 서서히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건 섹터별로 지금 계속 한 번씩 수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어제 올랐어요. 그죠? 어제 조금 크게 올랐어요. 제가 종가를 못 봤는데 장중에 6에서 8%까지 오르는 거 봤습니다. 오, 이거 유의미하게 들어오네 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은 자, 그리고 풍력 쪽은 뭐다? CS 윈드, CS 베어링 위주로 여기에 이제 일단 차트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것도 좀 사실 중요한데 오늘 어차피 갭이 뜰 거라서 이 갭이 안 뜨면 이거 말도 안 되죠. 시간으로도 이미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선뉴스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런 이슈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자, 일단 단독 뉴스로 좀 나왔었어요. 자, DBI텍 매집한 사모펀드가 KCGI였다. 지분 7%를 확보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동안 사실 시장에서 DB 하이텍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저평가였다. 저평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공략하기가 매우 좋았다. 왜? 지분율이 좀 낮았거든요. 지분율이 최대 주주가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지분이 12%밖에 안 되니 차라리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어떻게 해라, 혹은 배당금을 어떻게 늘려라, 배당금을 연간 앞으로 경상이익의 몇 %를 지급할지를 구체적인 것들을 주주들에게 제시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견제를 하죠. 그죠? 요새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소액주도 주주연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좀 막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직도 지금 주주총회 가면 문 걸어 잠그고서 막 지네들끼리 하고 막 조폭들 앞에다 세워놓고 직원들 막 못 들어오게 막 막아놓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에서도 포스코 같은 데서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변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왜냐면 제가 2005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덤벼서 막 진행하고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진짜 회사가 결정하면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끄덕끄덕, 이게 이제 정상이었어요. 근데 바뀌었다니까. 지금은 들고 일어나요. 주주들이. 본인들이 의결권 행사에서 나 거부, 그죠? 이 안건 반대, 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많이 변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일단은 지분 7%를 확보했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관련된 뉴스를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6천억에 영업이익 7,600억. 진짜 엄청나죠. 그죠? 파운드리 시장이 엄청납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어 왔다. 그리고 DB하이텍의 지비의 구조가 취약하다. 최대주주인 DB의 지분율이 12%에 불과하다. DB그룹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도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데 소액주주들은 DB그룹이 지주사 전환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DB하이텍 주가를 억지로 억눌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에는 KCGI가 과연 7% 지분에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대주주와 합당한 12% 지분까지도 올릴 것이냐,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해요? 똑같이 SM이랑 똑같이 계속 이제 주식들을 사모아서 방어하는 이런 체제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KCGI는 소액주주연합 혹은 뭐 다른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합산을 해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저기들을 어필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달라 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갭상승하고 물론 아마 좀 주가가 좀 빠지거나 혹은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될 겁니다. 급등한 이후로 계속 횡보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오늘 갭이 얼마나 뜰지 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크게 뜨지 않는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횡보를 좀 하게 된다면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아요. 오늘 갭 얼마나 뜨나요? 77,000원까지 뜨네. 77,000원까지 꽤 많이 뜨긴 하네요. 꽤 많이 뜨긴 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가기가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지분을 더 늘릴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진입은 절대 반대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장기 횡보하거나 뭔가 조정을 받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1개월, 2개월 이건 사이클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이거 수익 보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1개월, 2개월, 3개월 지분 확보 경쟁이기 때문에 크게 보고서, SM도 보세요. 처음부터 바로 급등했어요? 그렇지 않죠. 급등했다가 한참 횡보하다가 또 갑자기 또 급등, 뭐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땐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나중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여튼 나중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한번 언급 한번 드려볼게요.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건
그 기업 경영인의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한번 지켜봅시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사실상 이제 DB하이텍을 제외하고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이렇게 어필을 좀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은 이슈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 1분기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1분기 동안 좋은 성과를 좀 내셨기를 바라며 1분기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따라와 보시는 게 어떨까. 나 2분기에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 다 시켜드리니까 그리고 투자도 또 공격적으로 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